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한인의 수는 26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를 하게 된 이유들은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양 보내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환경으로 따로 자란 쌍둥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심리학자들은 쌍둥이의 지능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그토록 놀라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udak? Do you know Joao? Do you know Arlam Soljung? 연구에 참여한 쌍둥이는 197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중 한 명이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2살 때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결국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되었고 미국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덧 어른이 된 그들은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18년 한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계획의 일환으로 DNA 샘플을 제출한 후에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심리학자 연구팀에서 쌍둥이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의 한 연구원은 나는 수년간 일란성 쌍둥이 번식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들은 인간 형질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우아한 실험을 제시한다. 이 경우는 쌍둥이가 다른 나라에서 자랐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쌍둥이를 비교 분석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환경, 일반 지능, 비언어적 추론 능력, 성격 특성, 개성, 파트너십, 자존감, 정신건강, 직업 만족도. 쌍둥이들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 살았고 매우 다른 가족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매우 지지적이고 응집력 있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반면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쌍둥이는 더 가혹하고 더 종교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가족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았던 쌍둥이는 정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의 경우 개인적 가치가 더 높았고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집안적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들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의 성격은 비슷했고 양심 측정 또한 두 사람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신경 활동에서는 둘 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둘의 직업은 달랐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같았습니다. 자존감과 정신 프로필에 대한 측정도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가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자라났음에도 유전자라는 것은 밝혀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진들의 의견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직업이나 사는 문화 환경 등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이 그 증거였죠. 하지만 이 연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지능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인지 능력에서 심각하고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 것인데요.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보다 인지 추론 및 처리 속도와 관련된 지능 테스트에서 무려 16점의 전체 IQ 차이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IQ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스위스의 취리히데 폴켄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평균 IQ 10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일본 105, 대만 104, 싱가포르 103,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02, 스위스, 스웨덴, 룩셈부르크가 101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김웅용 씨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10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인물로 10년 동안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실도 있었는데요. 현재 IQ 순위는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김 씨의 IQ는 210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 외에도 나머지 9명 또한 상당히 높은 IQ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130 수치는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IQ가 130 이상인 사람들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 씨와 같이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로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등의 우주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스티븐 호킹의 IQ는 무려 160이라고 합니다. 분명 엄청난 수치이지만
하지만 한국인 김옥룡 씨의 210 수치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폴 앨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도 소위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면 천재로 불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 재벌 순위 무려 48위로 총 자산이 142억 달러, 하나로 18조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의 IQ는 170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공중파 방송 제작자 겸 작가로 유명한 IQ 192의 릭 로스너, 1985년 22세의 나이로 최연소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된 IQ 192의 게리 카스파로프, IQ 170의 영국 수학자인 앤드루 와일즈, 15세 나이에 체스 그랜드 챔피언에 오른 적이 있는 IQ 170의 주디스 폴가, 16세 때 나사의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IQ 225의 세계 랭킹 2위 크리스토퍼 히라타,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IQ 230의 소유자인 테렌스 타오, 가장 똑똑한 영화배우로 알려진 IQ 180의 제임스 우즈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여러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쌍둥이 연구 결과로 인해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의 인종 자체가 머리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똑같은 한국인이라도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과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의 IQ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로써 한국인의 뛰어난 IQ에 대한 비밀이 인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문화나 다른 특별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유노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